벼가 개화할 때 벼 이삭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우리가 약재를 처리하나요? 출수시. 출수시라는 것은 벼 이삭이 10 내지 20% 나왔을 때를 출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출수시 지금 10% 20%나 아니면 이삭이 나온 상태의 약재를 쳐야 방제 효과가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삭이 나온 상태에서는 이미 감염이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약재를 처리할 때 어느 시기냐면은 전체 포장에서 벼 이삭이 한두 개 나올 때잖아요. 그때는 출수 전 7일 전이에요. 이삭이 나오기 전에 약재를 쳐야 예방 효과도 있고 방제 효과가 탁월하지, 이삭이 나온 상태는 이미 감염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체 포장에 한두 개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농민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한 포기에 한두 개 나왔을 때 쳐야 됩니까? 물어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전체 포장에서 한두 개는 이삭이 나오지 않은 상태, 즉 출수 전 7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농약을 칠 때 상표, 라벨 보셨습니까? 거기에 출수 전 며칠로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 출수 전 7일. 예, 되어 있죠. 그게 바로 벼 이삭이 한두 개 나왔을 때입니다. 벼는 수정을 자화 수정을 할까요? 타화 수정을 할까요? 예, 99. 거의 9% 정도 자화 수정이라 종자만 잘 채취하면 해마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벼는 수정을 몇 번 할까요? 한 번 할까요? 두 번 할까요? 벼는요, 수정을 2번 해요. 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완겨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기 전에 암술 머리 주두가 이렇게 딱 2개가 있어요. 주두가 있는데 수술 6개가 올라오면서 거기를 스쳐요. 스치면서 꽃가루가 붙어요. 그러면서 열리기 전에 1차 수정이 이루어지고 수술이 나와서 1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2번의 수정을 하게 됩니다. 자, 벼 개화는 언제부터 벼꽃이 피나요? 벼꽃은 보통 10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보통 3, 4시까지 꽃이 피게 되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개화가 됩니다. 33도 범위에서는 1시 이전에 91%가 개화가 돼버립니다. 근데 30도에서는 3시가 돼야 거의 100%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27도 온도가 낮으면 점차적으로 개화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벼 약지의 처리를 할 때 어느 시기에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 시간대를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개화 기간에 중복 수정을 하기 때문에 2번 수정을 하기 때문에 약재를 쳐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약재를 치게 되면 이 주두 머리에 수술에 꽃가루가 붙어서 수정이 이루어지지만 약대를 쳤을 때 그 꽃가루가 씻겨 나가서 불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약재는 10시부터 3시 이 시기에는 약재를 처리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재 처리는 오전 9시 반 이 사이에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3시, 4시 이후에 약재를 처리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개화 시 약재 살포시 문제점이 뭘까요? 개화했을 때 약재를 처리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오전 9시 반 이전에 개화가 되는 것은 임심률이 90 내지 95% 돼요. 3시 이후에 치는 것은 85에서 90% 됩니다. 근데 10시부터 3시 사이에 치게 되면 발화율이 30 내지 50% 급감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임률도 15에서 30%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약재를 쳐서는 안 됩니다. 개화할 때 약재 살포시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개화되는 10시부터 3시 사이에는 약재를 처리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또 약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충분히 묻을 수 있게 줘야지 수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고압으로 다시 쏘게 되면
벌어져 버리거든요. 하고 고농도 살포하지 않아야 되고 또 영양제와 혼합하지 않는 사용을 해야지 여러 가지 약제를 섞어버리면 고온이기 때문에 약해 증상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방지하기 위해서 약제 그 상표 된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출수 7일 전 처리. 이 출수 7일 전이 벼가 어느 시기라고 했죠? 이삭이 예, 전체 포장에서 한두 개 나오는 때 그때가 바로 방제 적기입니다. 약제를 칠 적에는 반드시 벼가 출수하기 전에 꼭 약제를 처리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목도열병이나 이런 병들은 이상누름병 뭐 이런 것들은 7일 전에 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흰이 민마른병 이런 것들은 바람에 의해서 태풍에 상처가 생겼을 때 치게 되고 깨시무늬병은 수인기 시기부터 발생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약제를 출수하기 전에 줄 때 깨시무늬병이 장인에 발생된 포장에서는 깨시무늬병 방지할 수 있는 약제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이 6개예요. 그래서 벌어지기 전에 1차 수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개화가 가장 많이 되는 시간이 보통 11시, 오전 11시를 정점으로 해서 개화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33도에서는 1시 이전에 91%의 개화가 이루어지고 30도에서는 3시가 돼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벼는 비가 하루 종일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 날로 미뤄질까요? 예? 예, 폐화수죠. 만약에 비가 하루 종일 오게 되면요, 열리질 않아요. 열리질 않지만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폐화수정이라고 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요 두 개가 주두입니다. 주두. 암술 머리. 요 두 개인데 요 두 개의 수술 6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스치면서 꽃가루를 붙이기 때문에 수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걸 폐화수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수정이 이루어지고 빛이 없더라도 수정이 이루어지는 게 벼입니다. 자, 벼를 봤을 때 한 포장에 전체적으로 벼가 출수하는 데는 며칠 걸리겠습니까? 이삭이 한두 개 나와서 전체적으로 거의 다 나왔다 했을 때 그것이 10 내지 14일이 걸리게 됩니다. 또 한 이삭 내에서 꽃이 피는 것이 며칠 걸릴까요? 한 이삭 내에서 꽃이 피는 것이 8일 걸려요. 7일 내지 8일. 최고 위의 것이 빨리 꽃이 펴가지고서 등숙이 되고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늦게 요것들은 이제 8일, 7일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벼를 나중에 수확할 때 90% 정도 익었을 때 수확하라고 한 이유가 요것이 8일 정도 차이 나기 때문이에요. 개화시 약재 살포가 등숙에 미치는 영향 요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이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71년도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가 71년도 데이터인데 10시부터 2시 벼가 가장 많이 개화되는 시간에 약재를 쳤을 때 등숙률 변화를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벌써 5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장비도 틀려지고 약재도 다양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8시부터 9시 30분에 개화되기 전에 치게 되면 화분의 발화율이 90 내지 95%고 또 3, 4시 이후에 쳤을 때 85%에서 90%가 되는 반면에 10시부터 2시 개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에 치게 되면 30 내지 50% 수준으로 감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재를 칠 적에는 벼 꽃이 피는 이 시기를 피해서 약재를 쳐줘야 됩니다. 3시 30분 이후에 약재를 치게 되면 개화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영이 완겨가 닫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해에 대한 영향 자체는 미비해요. 근데 이제 8시부터 9시 30분에 치게 되면은 이슬이 좀 맺혀 있기 때문에 약을 치게 되면 이슬에 의해서 이제 흘러내리고 이렇게 해서 좀 약효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있죠. 그래서 10시부터 2시 사이가 화분 발화율이 30 내지 50%로 급감되는 이런 성적을 나타났고요. 이렇게 되는 원인은 약하고 괴면 활성제가 주두와 화분에 직접 접촉되기 때문에 화분이 파열되는 이런 증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임률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주두라는 것은 암술머리입니다. 양쪽에 2개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실험은 한국농업과학회에 게재가 되었고 농촌진흥청의 식량과학원과 한국농약과학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데이터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처리할 때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해서 처리를 해줘야지 한낮 뜨거운 때에 처리를 하게 되면 불임률이 15%에서 30% 증수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칠 적에는 특히 이제 출수하고 나서는 이삭 때문에 밑에까지 충분히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양량을 증량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고 특히 개화기 때는 고압에 의해서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 위에서 밑으로 충분하게 스며들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특히 그중에서 벼멸구는 물과 맞닿은 지면 그 부분에서 10cm 내에 있기 때문에 약액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 버리면 방제 효과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양량을 충분하게 해서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화 시기별 약제 살포가 등숙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출수 당일과 개화 성기에 처리하게 되면 등숙률 55%에서 70% 대폭 하락. 그래서 농사로 농업기술 포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개화되는 그 시기에 약제를 처리할 때 반드시 10시부터 3시 그 사이에는 약제를 처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전체 포장에서 벼이삭이 한두 개 나왔을 때 약제를 처리하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약제를 2번 정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출수기 종합방지의 약제, 요것은 제가 다 자료에 넣어놓은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목도열병, 문고병, 깨시무늬병, 이상누름병, 세균발마른병, 흰입마른병, 또 키다리병을 방지한다 했을 경우는 휘파람을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에 항자라고 쓴 것은 항공방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반드시 농약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개화가 되는 오전 10시부터 3시 사이에는 약제를 처리하지 않고 혼용 가부표를 반드시 보고서 해줘야 돼요. 근데 혼용 가부표가 각 회사마다 자기네 회사 것만 해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약제를 칠 때 같은 회사 약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파만농 쓰고 하나는 경농을 쓰게 되면 혼용 가부 여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 회사 거밖에 혼용 가부표를 해놓은 게 없어요. 예? 지금 회사에서 제가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봤거든요. 예. 근데 걔네들은 치지 말라는 소리는 안 되는데 확인할 수 없다고만 답변을 하거든요. 어떤 걸요? 그 회사가 살균 실험이 없으니까. 실험 데이터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자기네 회사들 걸 실험을 해서 약해 문제점이 없다 하기 때문에 나와요. 이따 설명을 되지만 어떤 살균제와 살충제를 어떤 걸 혼합을 하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회사 것까지 자기네가 돈 들여가지고서 실험해가지고 이거랑 치면 됩니다 하고 선전할 필요가 없죠. 자기네 회사 것만 가지고 농약이 이제 보조로 들어오는 게 그렇게 지금 들어와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자기들 알려줄 수 없다. 알릴 수 없는 게 아니라 실험 데이터가 없는 거죠. 자기네 회사 건 다 해놨어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형별로 본다고 치면 유제가 가장 약해가 심해요. 유제, 액상수화제, 수화제 이런 순으로 약해가 심하고 입상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출수기 때 약제는 농약과 영양제를 혼용해서 살포하게 되면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혼용 살포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 얘기한 고압 살포하면 암술머리에 붙은 화분이 씻겨나가는 그 손상 때문에 불임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압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